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 딸 스토의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묵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케이트의 외할머니가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은 슬픔과 충격에 휩싸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자리에 모여 할머니를 추모하던 날, 케이트는 우연히 묵주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묵주알은 다름 아닌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족들의 이니셜을 하나하나 새겨서 기도했던 바로 그 묵주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KML이라고 새겨져 있는 케이트 자신의 묵주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을 겪게 된 케이트는 나머지 묵주알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책이 뒤로 갈수록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어집니다. 바오로 딸 출판 스테파니 앵글먼 지음 묵주알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묵주알을 찾아서. 외할머니가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소나기가 한바탕 퍼붓더니 먹구름 사이로 해가 고개를 내민다. 소나기가 그쳐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외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억수 같은 비도 감수해야 한다고 메리엘렌 이모가 고집을 부렸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쌀쌀한 초봄에 비까지 맞는다면 울적한 기분이 더 가라앉을 것 같다. 신부님인 요셉 외삼촌이 헛기침을 하자 풀먹인 로망칼라 위로 목젖이 꿈틀 움직인다. 누가 먼저 입을 열지 내기라도 할 걸 그랬다. 나는 요셉 외삼촌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줄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엄마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고 얼굴을 찡그린 채 주먹으로 입술을 누르고 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이런 엄마가 낯설다. 나는 늘 엄마가 강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알기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약해지고 방황하고 자신을 잃고 말았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도 그럴까? 언젠가 그 답을 알게 될 때가 오겠지. 우리는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다.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셨으나 자주 요리법을 잊은 일.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늘 정원을 멋지게 꾸며놓은 일. 지하실 문틈으로 들어온 뱀을 보고 기겁하며 소스라치게 놀라신 일. 마치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신 일. 그런데 아무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1년 전 오늘 햇살이 화창한 아침에 외할머니가 탄 비행기가 추락한 일이다. 외할머니가 리즈 이모를 만나러 콜로라도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 뉴스를 들으면서도 그 비행기에 외할머니가 탄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아, 여기가 그 들판이구나. 이곳에 비행기가 떨어졌지. 외할머니를 떠나보낸 곳이 바로 이곳이지. 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요새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원하실 거라고 하면서 묵주기도를 시작한다. 외삼촌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묵주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외할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목적 없이 땅만 보고 걸었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들판 한쪽에 있는 숲을 바라보다 걸음을 옮겼다. 질척거리는 땅에 들러붙은 신발을 떼며 숲을 향해 걸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곳으로 가야 할 것만 같다. 등 뒤로 요셉 삼촌의 기도 소리가 아련히 들려온다. 수반은 진흙이 아니다. 곳곳에 야생화가 피어있다. 바람이 후두둑 나뭇잎을 훑고 지나가자 빗방울이 얼굴을 스치며 떨어졌다. 소매 끝을 당겨 젖은 뺨을 닦으려는 순간 몸이 멈칫했다. 발밑에 있는 보랏빛 꽃잎 사이에 무언가가 반짝인다. 허리를 굽혀 꽃잎을 살짝 밀쳐보았다. 구슬이다. 작은 은빛 구슬에 시선이 닿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경찰들이 온 들판을 샅샅이 헤쳤는데 어떻게 이 구슬을 발견하지 못했지? 숨을 쉴 수 없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서 자세히 보려고 눈물을 닦았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한다. 세 면에 새겨진 글자와 골과 나머지 한 면에 십자 표시가 있는지 봐야 해. 그저 평범한 액서사리 조각일까? 아니야. 외할머니 묵주의 묵주알이야. 평범한 구슬이 아니라 내 묵주알이야. KMR 캐서린 마리아 로버츠. 바로 나잖아. 나 말고 누구겠어? 몸이 떨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울음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내 안 깊은 곳에서 이미 흐느끼고 있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그건 그저... 젖은 풀밭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다. 놀란 데다 이해할 수 없어 울음이 멈추질 않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빠는 나 혼자 숲속에 있는 게 이상했나 보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금세 어깨 위로 아빠의 손길이 느껴진다. 내 어깨에 부드럽게 힘을 주며 아빠가 물었다. 케이트, 괜찮니? 묵주알을 쥔 손을 급히 오므리고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아빠를 올려다보며 괜찮은 척했다. 물론 아빠는 내 상태를 알겠지만 오늘은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묵주기도 소리가 젖은 땅을 가로질러 들려온다. 아빠는 엄마에게 별일 없다고 소리치고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묵주알을 슬쩍 주머니에 넣고 울음을 멈추며 일어섰다. 아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지만 나만의 작은 비밀처럼 느껴진다. 외할머니가 나를 위해 나에게만 남겨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댄빌이라는 작은 마을의 중심가에 들어섰다. 괜히 주위를 둘러보는 척 했지만 오래된 건물 따위엔 관심 없다. 아빠는 5월의 딸기라는 레스토랑 이름이 붙어있는 구형 경찰차 뒤에 주차하고 어벙한 경찰이 주인공인 1960년대 연속극을 재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크게 웃었으나 관심 없다. 나의 관심은 온통 주머니에서 따뜻해진 묵주알 뿐이다. 아빠가 레스토랑 문을 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닭튀긴 냄새. 아빠가 배가 고픈 듯 배를 문지르며 웃는다. 우리는 말없이 예약해놓은 2층을 향해 올라갔다. 마음이 불편해서일까? 시간이 더디 간다. 영원이라고 느껴질 만큼 한참이 지나서야 주문한 음료수가 나오고 종업원이 식사 주문을 받았다. 외사촌들은 모두 비행기 추락사고 현장이라는 기이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잊은 듯 떠들고 있다. 나는 대화에 낄 수 없다. 아직 떨리기도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울음이 나올 것 같다.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 마치 거울 속에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손을 씻고 얼굴에 살짝 물을 튕기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면 작은 선물 가게를 지나야 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선물 가게에 들어가 티셔츠며 커피잔, 소품 등을 둘러보는 척했다. 그러다 문득 묵주알이 잘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묵주알을 꺼내 손바닥에 놓고 이리저리 굴리며 유심히 살펴보았다. 바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묵주알을 주머니에 넣었다. 뭐 필요한 거 있니? 그 아이가 내게 물었다. 대충 뒤로 묶은 금발에 18살쯤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유니폼인 검은 바지에 밤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아니, 그저 구경하는 중이었어. 그래? 내 이름은 첼시야. 만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첼시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나에게 다시 왔다. 뭐 좀 물어봐도 돼? 별로 대답해주고 싶지 않지만 대꾸했다. 뭔데? 좀 전에 네가 들여다보고 있던 거 말이야. 내 손바닥에 있던 게 뭐니? 에블린이나 아빠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갑자기 말이 터져나왔다. 이건 묵주알이야. 왜 있잖아, 기도하는. 우리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 특별한 묵주를 가지고 계셨어. 묵주알 하나하나에 자녀들 이름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지.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배우자 이름을 새겨 넣고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 이름을 새겨 넣었어. 이렇게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이니셜이 새겨진 묵주알을 갖게 된 거야. 외할머니는 그 묵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 와, 정말 특별하구나. 묵주알을 보고 있던 첼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커다란 갈색 눈동자가 더욱 커졌다.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손을 뻗쳐 가까이에 있는 계산대를 잡았다. 마침내 첼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발견했어. 그런데 거기엔 EML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나는 그걸 내 친구 엠마에게 줬어. 첼시가 내 손에 있는 묵주알을 들여다본다. 엠마 마리 로리, EML, 내 친구 이니셜이었어. 그리고 놀란 눈으로 다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엠마는 그 구슬이 자기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해. 장미 향기가 나는 구슬. 마침내 우리는 또 다른 묵주알을 찾기 위해 댄빌로 향했다. 나는 첼시에게 에블린과 딜런 오빠를 소개하고 첼시는 우리에게 엠마를 소개해 주었다. 첼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지를 묻고 음료수를 가지러 갔다. 그 사이 내 시선은 엠마를 향했다. 첼시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것 같다. 아마 19살 정도 되었을 것 같다. 친절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꽤 당차 보였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엠마가 셔츠 속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목걸이에는 묵주알이 달려있다. 엠마는 약간 주저하며 목걸이를 풀어 손바닥 위에 놓고는 계속 묵주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첼시가 일을 마치고 차 열쇠를 찾던 중에 가방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그것을 주우려다가 보도블록에서 이 구슬을 발견했어. 그런데 그 구슬에 내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거야. 첼시와 나는 친자매와 같아. 2년 전에 엄마가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는데 학기 중간이라 전학을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뒤로 첼시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그날 첼시는 몹시 흥분하여 집에 와서 내게 이 구슬을 보여줬어. 나도 구슬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구슬을 지니고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하지만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그 구슬을 목에 걸고 다녔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 손바닥에 있는 묵주 아래 시선을 두던 엠마가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차를 운전하여 일터로 가는 중이었어. 나는 동네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거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선 차가 갑자기 내 차로 달려든 거야. 나중에 음주운전자인 걸 알았어. 그 차가 내 차를 세게 들이받는 바람에 내 차가 뒤집혔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나는 차 안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지. 정신을 잃었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 그때 나는 몹시 두려웠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엠마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장미 향기가 났어. 그때가 12월인데 분명히 장미 향기를 맡았어. 그리고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갑자기 나는 엠마의 목이 잠긴 듯 하더니 어느 순간 경이로운 표정을 짓는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내 손을 잡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안심이 됐어. 엠마는 왼손으로 자기 오른손을 잡더니 기억을 되새기듯 손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차문을 열기 위해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응급구조원들은 내가 살아있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 그들이 나를 발견했을 때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차 밖으로 나오자 의식이 돌아왔어. 나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 있던 여자분을 보았냐 물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지. 그런데 내 손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그녀는 목걸이에 달린 묵주를 잡았다. 바로 이 구슬이야. 어떻게 내 손에 있었는지 몰라. 분명히 내 목에 걸려 있었거든. 줄이 끊어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 구슬을 손에 쥐고 있는 거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엠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구슬에서 장미 향기가 났어. 모두 조용하다. 다들 묵주할 이야기에 빠져있다. 팔이며 다리에 소름이 돋았다. 정신 나간 말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이 구슬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해. 약간 어색해하며 엠마가 이야기를 마쳤다. 침묵이 영원할 것 같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바보스러운 말을 덧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딜런 오빠가 마지막 남은 콜라 한 모금을 소리내어 들이키는 바람에 분위기가 깨졌다. 엠마가 목걸이에서 묵주알을 빼 나에게 내밀었다. 자, 받아. 아니야, 내가 가질 수는 없어. 첼시가 내 외할머니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다른 구슬을 들판에서 찾았다는 얘기도. 내가 이 구슬을 갖는 건 맞지 않아. 게다가 이 구슬은 이미 내게 큰 도움을 주었어. 더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엠마가 묵주알을 손바닥 위에 놓고 손가락을 오므려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내밀었다. 또다시 침묵이 흐른다.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옆에서 에블린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첼시가 말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머지 구슬을 찾을 거야? 기쁜 소식 전하는